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프로파일러입니다. 오늘은 참백도 중에서 두 차례 참백도 인기 투표에서 각각 2위, 5위를 한 적이 있고 22년 9월 블리치 작가의 팬사이트 클럽 아웃사이드에서 개최한 가장 기억에 남는 시해 만해 투표에서도 6위에 뽑힐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가진 쿠치키 벼쿠야의 참백도 천본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인기 있는 만큼 천본행에는 구사할 수 있는 기술도 많고 그에 따른 정보도 많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천본행의 외관, 능력, 약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본행의 외관은 사각형 테두리에 십자 모양의 코등이를 가진 일본도로 여타 다른 참백도와 별 차이가 없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천본행의 칼자루, 원작에선 연파랑의 색깔을 보였으나 애니메이션에선 연보라 혹은 분홍색의 색깔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마 능력과 어울리는 색깔로 깔맞춤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원작과 다르게 분홍색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천본행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본행의 능력은 다른 참백도와 같이 이름에 명확한 힌트가 있습니다. 일천천, 근본본, 앵두앵의 한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천송이의 벚꽃이라는 의미를 가진 참백도로 능력 자체도 벚꽃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흩날리는 벚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본행의 시해를 해방하면 칼자루를 제외한 검신이 꽃잎의 칼날이 되어 흩어지는데 보유한 능력은 이 꽃잎 칼날들을 이용해 상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칼날의 수는 천본행이라는 이름대로 1000개이며 이 꽃잎 칼날 하나하나를 벼쿠야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참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검신 전부가 작은 칼날로 나뉘어지는 만큼 방어할 수단이 없는 공격에 치우친 공격 일변도의 시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천본행의 만해의 이름은 천본행 경험. 천본행 경험은 검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지면에 흡수시키면 등 뒤에 천자루나되는 거대한 칼날들이 솟아오르는 식으로 발동됩니다. 보유한 능력은 천자루의 칼날들을 시해 때와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꽃잎 칼날들로 변하게 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해의 전체적 능력은 시해 때와 큰 변화는 없지만 천본행 경험에서 다룰 수 있는 꽃잎 칼날의 수는 무려 수억에 달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시해의 완벽한 상위 호환 기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무수한 칼날 덕분에 일부는 몸을 방어하는 데 쓰고 일부는 공격을 하는 등 시해 때와는 다르게 공방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작중 벼쿠야의 설명에 따르면 천본행 경험의 능력 발동 메커니즘은 검신만을 칼날로 바꾸는 시해와는 다르게 검의 모든 것을 칼날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벼쿠야는 무수히 많아진 칼날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였는데 수억 개의 칼날로 적을 구의 형태로 포위한 뒤 갈아버리는 한경 천본행 경험, 뿔뿔이 흩어져 있는 칼날들을 검의 형상으로 압축시켜 살상력을 높이는 삼경 천본행 경험과 삼경의 검들을 한 곳에 전부 때려박는 오의 기술, 일교천인화에 만해의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해 공격하는 종경 백제검까지 하나의 만해 안에 다양한 바리에이션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다채로운 기술들로 높은 범용성을 보여준 천본행은 천녀열전 편에서 벼쿠야의 수련을 통해 능력이 한 번 크게 강화되는데요. 퀸시의 첫 번째 침략 이후 큰 부상을 입었던 벼쿠야는 영왕궁에서 회복과 수련을 받게 되는데 이 수련 기간 동안 천본행의 능력은 눈에 띌 정도로 강화가 됩니다. 우선은 시해, 수련 전에는 흩날리는 벚꽃 수준이었던 천본행은 이후부턴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거의 만해급 꽃잎파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꽃잎의 수뿐만 아니라 위력 또한 강화되었는지 작중 천본행 경험을 빼앗고 이를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는 퀸시 에스노트가 영왕궁 수련 이후의 시의 위력을 보고 천본행 경험이 아니냐며 착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작중 벼쿠야는 만해를 빼앗기게 되면서 천본행의 진짜 모습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오직 만해 수련만을 고집했던 벼쿠야가 만해를 빼앗기면서 무력해지자 그동안 소홀히 했던 시의 능력치를 수련을 통해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해인 천본행 경험은 수련 당시 벼쿠야가 만해를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련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벼쿠야가 작중 만해로 대장급 힘을 지닌 슈테른 리터 5인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었고 퀸시 최강자 중 한 명인 제라드 발키리를 상대로 켄파치와 더불어 어느 정도 합을 겨눌 수 있는 클래스가 된 것을 봤을 때 영왕궁에서의 수련을 바탕으로 만해의 숙련도 또한 엄청나게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천본행의 약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인 벽후야의 이미지와도 잘 맞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공방일치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천본행. 모든 기술이 그렇듯 천본행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공격을 받으면 일시적이나마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본행은 시해를 사용할 때 검신이 꽃잎 칼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던가 만해를 사용할 땐 검을 지면에 떨어뜨려야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시해든 만해든 천본행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능력 해방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전 시간 동안 방해를 받으면 능력 해방이 안 되는지 작중 벽후야는 시해를 사용할 때 렌지나 요루이치에게 기습을 당하자 해방이 끊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상권이라는 것입니다. 천본행의 공격은 말 그대로 칼날로 베는 것이라 잘못 컨트롤하면 주인인 벽후야 자신도 이 칼날에 베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벽후야는 칼날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상권이라고 하여 본인을 중심으로 절대로 칼날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를 임의로 지정했는데요. 무상권은 시전자를 중심으로 반경 약 85cm 정도로 이는 시해와 만해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천본행을 공략하기 위해선 뒤로 물러나 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접근전을 펼치는 게 위협적이라는 것입니다. 작중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무상권은 공방일치의 강력한 능력을 선보이는 천본행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하며 워낙에 치명적인 약점이라 그런지 벽후야는 무상권에 대해 극소수의 친족 인물 외엔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 벽후야는 무상권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해 상태에서 다채로운 기술들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천본행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